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라고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이든 정부에게 뒤통수를 맞은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구재영 부장님, 네. 민감 국가가 되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민감하게 쳐다보는 겁니다. 도대체 한국이란 나라가 미국의 안보에 또는 이 앞으로의 어떤 그 관계에서 그 파트너로 삼을 만큼 괜찮은 나라냐, 아니면 혹시 우리와 좀 맞서거나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나라냐, 그 나라에 대한 인식을 좀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워낙 표현 자체가 센서티브, 민감하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것은 미국이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을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일 뿐이고,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 민감 국가에 포함이 안 돼 있었고 기타 지정 국가에 이번에 처음 들어간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민감 국가라고 들어간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이 민감 국가로 지정한 나라 중에는 이스라엘과 대만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그 중동에서의 어떤 그 갈등의 어떤 핵심이 되고, 대만 같은 경우는 그 양안 갈등의 한 축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나라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된다, 민감하게 관찰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가 민감 국가, 그리고 민감 국가의 기타 지정 국가에 포함이 됐다라고 해서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태도와 입장이 조금 달라졌는데 왜 그랬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거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말씀 주신 대로 이거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 없다 말씀 주셨는데, 왜 뒤통수 맞은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대미 외교에 굉장히 공을 들였고, 심지어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노래까지 불렀기 때문입니다. 잠깐 그 모습 보고 올까요?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이고 주주이신 여러분께서 원하시면 한 소절만, 근데 이게 기억이 잘 날지 모르겠습니다.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김 대변인,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렇게 공을 들여서 대미 외교를 열심히 했는데 임기 말에 민감 국가로 지정을 하고 나가버렸다. 이러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야, 바이든 뭐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 때가 제가 알기로는 한미동맹 70주년 돼서 2023년 4월에 갔었고요. 저도 갔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윤석열 정부와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어떤 끈끈한 어떤 우애는 대단합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 개인이 잘해서가 아니고요. 윤 대통령이 잘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6.25 때 그렇게 3만 명 이상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 와서 피를 흘려서 그렇게 사망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 미국과 같이 민주주의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더 저렇게 환호성을 질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에너지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제약이 없다, 예. 크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의도가 뭔지 그거를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서 지금 미국 조야에서 보는 거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정인이 지금의 본인의 어떤 정치적 어떤 야심을 위해서 이거를 이용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탄핵 세력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3조 공조를 약화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여당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거는 번지수가 잘못 짚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도 국민들이 놀랄 만한 소식이었는데,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지정 이유를 아직도 우리가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교 소식통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국내 핵무장 여론이 확산돼서 인 것도 이유 중에 하나로 놓고 지정 이유를 다양하게 파악 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민주당도 논평을 내고 경제와 안보 영역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외교 소식통과 마찬가지로 핵무장 여론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장 변호사님, 우리 정치권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중요하긴 한데, 이게
이게 핵무장 여론 때문에 민간 국가에 지정됐다고 저희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요소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어느 시기에 지정됐느냐. 이게 민간 국가에 지정됐던 건 위기 상황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첨단 산업의 협력에 대해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에너지 부에서 지정을 하는 건데 올 1월이었습니다. 올 1월 대한민국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계엄 후폭풍에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또 육성으로 이게 에너지부에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핵무장에 대해서 국가 지도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일반 정치인이 이야기한 걸 넘어서 국민의힘에서 거기에 또 후속적인 입장이 나오고 대한민국과 관련해서 이게 한미동맹 가치로만 이야기하면 뭘 합니까? 정책적으로 실리적으로 발을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도외시하니까 이런 사실상 어려움까지 초래된 부분에 대해선 반성과 점검 이 정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한미가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이슈에 더 집중을 하는 건데요. 미국 국방부 장관의 방한이 논의되는 중에 무산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원래 이달 말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우리를 방문하지 않고 일본만 방문하기로 한 거예요, 구부장님. 네. 이거 국방부 장관의 미국 국방부 장관 방한 무산 저희가 좀 우려스럽게 봐야 될까요? 네, 예민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은 탄핵이 돼서 직무 정지가 돼 있고 국무총리마저도 탄핵이 돼서 직무 정지가 돼서 경제부총리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국정을 회복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미국 에너지부에서 이 민간 국가로 지정하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지역 불안정일 경우에도 민간 국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뭐 핵 비확산이라든지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대한민국 국민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대통령 탄핵 상황 그리고 총리까지 탄핵된 상황은 이 한반도가 좀 불안정한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민간 국가는 아니지만 이 기타 지정 국가로 포함을 시켜서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은 없는지 예민하게 한번 지켜보자. 근데 이런 식으로 지정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입장, 의도 명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걸맞는 대응책까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에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여기서 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